옛날 옛적 한국의 나주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친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으니 바로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항상 꿈이 많고 무엇보다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진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주의 전설 속 금덩어리들이 호수처럼 물결치는 장면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호기심 많은 수진이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진이는 그러던 중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아주 오래된 전설 하나를 듣게 되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나주 마을 중앙의 우물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으며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수진이는 그 우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진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곧 그녀의 순수함과 진지함에 감동했다. 늦은 밤 달빛이 빛나는 가운데 우물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던 수진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 우물 안에서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하늘 높이 치솟아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다. 빛 속에서는 아름다운 금덩어리가 보였다. 그것이 바로 전설의 금덩어리였다. 수진은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보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금덩어리의 무게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모두는 그 금덩어리를 함께 나누어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나주 마을은 그 이후로도 계속 번영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밀을 잊지 않기 위해 우물 옆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수진이의 용기와 순수를 칭송했다. 이렇게 나주 금나와라 뚝딱 마을은 전설 속의 금을 찾아낸 작은 소녀 덕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주의 주민들 사이에서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무안이라는 고즈넉한 지역에 푸른 용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용은 바로 인근의 영산강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평화로운 강 줄기를 따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요. 푸른 용은 평소에 구름 속에 숨어 지내며 마을의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렸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은밀하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이 때문에 무안의 사람들은 용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무안의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였어요. 이 느티나무 위에는 백학학, 쌍이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어요. 백학은 용과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며 종종 용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어요. 백학은 특별한 능력으로 날개짓 한 번만으로 세상 만물의 아픔을 감지할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무안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들판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모두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낙담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을 원로들은 용감한 청년에게 부탁해 푸른 용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용은 마을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기로 결정했어요. 푸른 용은 강물로 몸을 둥글게 말고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을 모아서 마침내 비를 내리게 했어요. 하지만 가뭄이 너무 심한 나머지 용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러자 백학이 나섰어요. 백학은 자신의 날갯짓을 통해 하늘의 별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별들은 백학의 마음을 이해하고 은은한 빛을 모아 밤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었답니다. 비는 오랜 시간 마을을 촉촉이 적셨고 가뭄도 사라졌어요. 마을은 용과 백학의 노력 덕분에 다시금 생기 넘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무안 축제를 열어 용과 백학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무안에는 푸른 용과 백학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영산강 근처에서 마을을 지키며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고운 비와 별빛을 내려주곤 하지요. 이 전설은 무안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옛날 한국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인천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랐고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용궁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 자신도 언젠가 용궁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현우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반사될 때 현우는 갑자기 물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자 큰 소라 껍질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소라 껍질을 집어들게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원 하나를 들어 주겠노라. 깜짝 놀란 현우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진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순수하여 우리의 바다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하거라.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용궁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소라는 반짝이며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우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바다 밑바닥 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금빛 비늘을 가진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바다의 수호자 물고기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이제 당신은 바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저희 용궁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우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고기와 함께 바다 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해양 생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며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용궁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용왕이 웅장하게 그를 맞이하며 그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했습니다. 용왕은 환경 보호에 대한 현우의 관심과 마음씨를 기쁘게 여기며 그에게 바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침내 현우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바다의 비밀과 용궁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천 바다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바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소라 껍질이 현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모험의 다음 장을 꿈꾸며 바다 곁에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용의 바위라고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 아래에는 한 마리의 용이 잠들어 있었고 용이 깨어나는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바위를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바위는 언제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위를 감쌌고 용맹한 이들도 그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마을의 어느 젊은 소년 이름하여 태우는 항상 이 바위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곤 했다. 소년은 가끔 바위 가장자리에 앉아 용이 바위가 들려주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태우는 꿈에서 마을의 당산나무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꿈에서 나무는 태훈에게 바위 아래 진실을 밝히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꿈에서 깨어난 태훈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빛 아래 혼자서 용의 바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바위 앞에서 그는 커다란 돌무더기를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 아래 곧 깊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에 들어서자 태훈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어둠을 더듬어가며 걸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벽화 속에는 용이 불타는 마을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태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용은 파괴의 운명이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고 있었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그는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용의 비늘을 발견했다. 그 비늘은 손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빛나며 태훈에게 말을 걸었다. 용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용은 태훈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이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마을을 도울 힘을 주었다. 이후 태훈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을을 번영시킬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사람들은 그를 점차 믿고 따랐다. 소년의 마을은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용의 바위는 이제 보호의 상징이 되었고 태훈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안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용의 바위, 전설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영암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지혜의 전승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장성이라는 곳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계와의 왕래가 드물었고 그로 인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 마을에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여러 이야기와 전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녀는 항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언젠가 할머니처럼 많은 지식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손녀는 마을 주변의 숲속으로 탐험을 떠났다. 숲은 물창했고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숲속 곳곳에는 작은 개울 화산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갑자기 손녀는 숲속에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갔다. 그 빛은 신비로운 연못가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발산되고 있었다. 손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쪽에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반짝이는 물방울 같은 수정 구슬이 놓여 있었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만지자 순간적으로 환한 빛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손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이내 눈을 뜨자 자신 앞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 마을의 수호신이었다. 수호신은 손녀에게 말했다. 이 구슬은 이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는 마법의 구슬이다. 그러나 이 구슬의 힘은 마을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녀는 수호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는 급히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결국 사실이었구나.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모두가 그 신성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장성 마을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남았다. 손녀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마을에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장성 마을의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과 희망을 주었다.